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드입니다.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왜 이래요? 갑자기는 없어요. 모든 것들이 예고된 대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자, 어제 요 뉴스를 여러 가지 가지고 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인이라고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요. 이 규제 풀어내라. 언론에서 하락을 강하게 이야기할 때는 규제 풀어내라, 법 바꿔라, 이런 압박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비춰진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매물 오늘 수요일답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증가세는 주춤하긴 하지만 어쨌든 추세 자체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8,000개. 전세 물량, 월세 물량도 아직까지 아주 미미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 61건, 많다고 이야기하기 좀 그러하죠. 자, 누군가 상승론자들은 거래량 2,000건을 훌쩍 뛰어넘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1,800건대, 그리고 올해 10월, 11월 한 1주차, 2주차 되었을 때는 제가 한 1,900건, 1,901건, 1,903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881건. 11월의 거래량, 아직까지 11월 29일인데 이거 2,000건은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죠. 우리 매일 이렇게 분석해서 살펴보잖아요. 자, 지난달 거래 이틀 남아서 1,272건일 때 2,098건이었어요. 거래가 지금 60% 정도 신고되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1,000건 신고되었어요. 그럼 몇 건 더 신고될까요? 한 700건? 지금 1,800이라고 써놨지만 이거 1,700건까지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위기 갑자기 왜 이래요? 아니에요. 이미 미세하게 9월을 정점으로 혹은 다른 곳은 8월을 정점으로 거래량이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네. 자, 일별 요거 자, 실거래 어제 다른 지역을 한두 군데 빠뜨렸더니만 우리 지역도 빼먹고 거의 모든 지역 다 말씀드리죠. 대구 61건, 서울 89건, 서울의 거래량도 참으로 처참합니다. 자, 금액 순으로 대구 지역 전체 한번 살펴볼게요. 만촌 자이른의 10억 6천. 요거 다 해봐야 한 돈 1,000만 원 남았을래나? 그 차입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아마 돈 1,000만 원 남았을 텐데요. 사실상 남는 게 없는 상태다. 이거 가지고 또 신고가 대단해요 놀이하고 있는 사람들 그 정도면 접자. 이렇게 차라리 접자. 대우 트럼프 월드 수성 두산동 끝자락이 살짝 올라가긴 했습니다. 9억 8천. 9억 8천 고점 대비 20%. 네, 가격 상단 부분에 요 20%좀 많이 고가를 못 찍었던 이런 대형 평형이나 이런 것들 말이 20%지 국평 기준으로 거래가 좀 있었다 손 치면은 큰 하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대형 평형들 몇 건 있고요. 6억 이상으로 국평은 2건, 3건, 네, 그 정도 수준. 네, 많지 않습니다. 6억 이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대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높죠. 세종시 기준으로는 6억, 국평 기준으로 6억 가면은, 아무 때나 찍어도 6억이거든요. 네. 수성 레이크 프루지오 7억 5천 신고가 또 대단해요 하실 분들은 요런 것들만 찾아가지고 대단해요 하면 되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마 꺾였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보고도 박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박빙이다? 마치 사우디와 한국의 득표율 마냥 사우디가 한 80% 득표했나요? 110표 이 정도 되나요? 한국이 한 30표 되나요? 이탈리아 대략 한 20표 요 정도 잡고 이 박빙이다 이거 박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락이 이만큼 있고요. 상승이 요만큼 있어요. 그 상승마저도 큰 의미는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야 분위기 괜찮지 않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엑스포를 바라보는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진천의 에케그랭 폴리스 38평형이 5억 천, 협성유폴에 5억 천. 자, 요 동네 계속 요 정도 수준 나오고 있고요. 두류파크 KCC 스위치엔 2022년식 아파트, 거래가 열리고 있습니다. 만촌 자이른에도 마찬가지. 얘는 2023년식이에요. 등기치고 이건 살아보지도 않았다라고 봐도 될 정도, 네. 대형 평형이 38평형이 5억, 고점 대비 27%. 이 부분은 조금 멀쩡해 보이죠? 밑에 가면 또 처참해지기도 하죠. 침산 1차 푸르지오 고점 5억 8천까지 갔던 것이 5억 좀 많이 올라온 느낌. 네.
요 타입에서는 그러합니다. 침산화성 파크드림 4억 9,800. 요 침산동, 또 이거 옥석이 좀 가려졌죠. 그래도 요 월성동 쪽 아니면 침산동 쪽 이렇게 조금 가려지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진천 에케그런 플러스 4억 4천. 힐스테이트 다사역, 요것도 2022년식 아파트예요. 네, 입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시장에 벌써 나오고 있네요. 4억 4천. 이거 잘 받은 건가요? 좀 잘 받은가? 상인자이 4억 천, 고점 대비 33%.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죠. 앞자리가 6자로 시작하는 것들이 많이 띄기 시작했다. 이 분위기는 언제 분위기냐면 작년 12월 달 혹은 올해 1월 달, 작년 11월 달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마치 데칼코마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자, 올해 연중 뭐 거래량이라든지 혹은 뭐 거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데칼코마니 같은 거 보는 느낌 들지 않나요? 여기에서 잠깐만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거래량 기준으로 어느 기점, 아마 여기 8월이 아마 어느 정도, 서울이 8월이 고점이었거든요. 자, 그때를 기준으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서서히 빠지는 모습. 그래서 다시 한 두어 달 후면은 정말 작년 11월 달의 가격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내년 한 2월, 3월 총선을 앞두고 뭐 특별한 대책이 나올 게 없어요. 뭐 규제 해제해내라, 뭐 법을 바꿔서라도 뭐 실거주 요건을 철폐해라 라든지 이런 압박들이 무수히 들어오고 있지만, 그거 한다고 시장이 달라질 것 같나요? 상승장에 온갖 이 규제책들을 다 내놨어요. 그 효과 있던가요? 한번 약 빨고 한번 달리면은 이거 뭐 말릴 수가 없어요. 이 내려가는 이 추세, 얼어붙는 이 심리를 뭐가 떠받들려고 해도 이 인위적인 작용으로는 그것이 불가하더라라는 것을 우리 지난 큰 상승장에서 봤었습니다. 네, 배객이 무효하더라. 네, 평리푸르지오 35%, 롯데캐슬레이크 36%, 신천자이 33%, 20%, 롯데캐슬레이크 고점 대비 40% 하락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분위기 아시잖아요. 모르겠으면은 제 영상 중에서 작년 10월, 11월, 12월 이맘때 거 한번 찾아보세요. 요때 분위기야 지금 요 하락률 나타내는 것이 아주 흡사합니다. 신동아 파밀리의 34%. 범어동에 위치한 범양 아파트요. 네임밸류는 낮아요. 근데 50%, 5억 3천까지 갔었어요. 소형평 19평이 5억 3천을 갔다가 2억 7천입니다. 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대구에 제가 뭐 40% 하락한 아파트 충격, 뭐 폭락, 뭐 아파트 50% 하락한 아파트는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던 그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오랜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음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신고가 대단해요를 외치고 있다면 엑스포 대단해요 라고 외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네, 30%, 40% 하락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이게 50%, 40%, 미리샘마을, 도원동 미리샘마을 고점 대비 40%. 그럼 이런 아파트가 비전이 있을 것인가? 이 도원동에 가면요, 요 무슨 마을 이런 거 아파트가 한 구디 들어앉았어요. 한 구디. 마을이 성소하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대곡지구라는 곳도 만만치 않아요. 성서보다 조금 더 개발 시기는 조금 더 늦었는 것 같은데요. 진짜 아파트 한 구디 들어앉아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그 뭐 지하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연식은 연식대로 많이 되고, 여기도 휘황찬란하던 시절이 다 있었어요. 다들 있었어요. 신천 LH 고점 대비 40%, 뭐 30% 이상 하락하는 거, 35%, 32%, 수두룩 빽빽하죠. 분위기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 드시잖아요. 건당거래 대금도 빠지고 있고, 거래량은 요런 느낌이죠. 작은 산을, 조금 더 큰 산을 하나 이뤘다 뿐이지 아주 큰 산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더라. 무엇을 해도 역부족이더라.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도, 투기가열지구를 해제해도, 뭐 전매 제한을 해제해도, 공시지가를 다 떨어뜨려 놔도 뭔 짓을 해도 안 되더라. 지금 거래가 한 60% 정도 터졌어요. 자,
요 고가의 아파트 6억 이상 아파트 60%, 남은 거래량은 40%라고 해보세요. 마찬가지죠. 큰 산을 하나 이루고 자 지금은 내려가는 중입니다. 내려가는 중. 안 팔려서 애먹는다는 얘기가 정말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이 들려요. 정리하시라. 2개 가지고 있으면 한 개 정리하시라. 정리 마음대로 못해요. 막 전세자가 꼬여있는 문제도 있고 먼저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스케줄을 짠다는 것이. 그래서 조금 덜 먹더라도 뭐 그래도 어깨쯤에 내려오는 어깨쯤에 어디가에서 요렇게라도 일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급작스러운 변화를 만나버리게 되면 또 대응이 불가한정이요. 지금은 이미 그 수순으로 접어드는 것 같죠. 분양권 거래량도 이미 꺾여 내려가고 있고요. 직거래 비율만 높아질 대로 잔뜩 높아져 있고 주간 거래량은 처참할 정도로 한창 때 대비 그 절반 정도 수준으로 분양권 거래량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 거래만 잘 되더라. 동네별로도 전세 거래가 어느 정도 잘 되는 동네, 안 되는 동네. 이것도 흐름도 살펴볼 수 있는데 여타튼 제가 많이 보여드리지는 않았어요. 네. 전세, 빌라 전세 위험하다, 어디 전세 위험하다 하지만, 그럼 아파트로 다 몰려간다고 언론에서는 나발을 많이 풀었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아파트도 매 한 가지예요. 누가 뭐 사기치고 싶어서 사기칩니까? 돌려줄 돈이 없으니 그냥 사기꾼이 되는 거지. 평균 전세 가격도 힘을 못 쓰고 빠지고 있고요. 자, 나머지 뒷부분은 조금 줄여나갈게요. 앞부분에 말이 자꾸 많아지네요. 나이도 얼마 안 묻는 게 말만 자꾸 많아집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